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숭입니다. 심장혈관계통 두 번째, 심장과 온몸순환 동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름 몇 개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심장도 중요한 구조물과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은 구조적으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 심장은 허파로만 가게 돼 있고, 왼쪽 심장은 전신으로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혈액이 가고 나면 못 돌아와요. 뭐가 있어서? 판막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개의 펌프가 있다.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앞 시간에도 오른쪽 가는 펌프, 왼쪽으로 전신으로 가는 펌프. 오른쪽 펌프는 허파로 혈액을 보냈다가 받고, 왼쪽 펌프는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고 받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심장의 벽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압을 만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압력은 동맥에 걸리는 압력이에요. 정맥은 압력이 낮습니다. 항상 제일 정확한 거는 대동맥에 걸리는 압력인데, 대동맥은 심장에서 바로 나가는 놈이라서 거기 직접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에서 조금 심장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동맥의 압력을 재려고 하는 거죠. 손끝도 이렇게 만져보면 톡톡 뛰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동맥은 항상 압력이 걸려있다.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에서 수축 압력, 이완 압력 이렇게 걸려있다는 거죠. 자,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서 몇 번 입으로 해놓고 가면 쉽습니다. 자, 슈페리어 베나카바, 인페리어 베나카바란 얘기예요. 상행 대정맥, 하행 대정맥. 한국말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 SBC, IBC. 대충 병원에서 다 SBC, IBC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을 합시다. SBC, IBC를 통해서 어디로 오느냐? 산소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전신에서 산소를 다 썼던 혈액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SBC, IBC라는 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입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심장의 라이트 에이트리움. 심장은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 실, 방실,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쉬워요. RA,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줄여서 RA, RV, LA, LV. 외워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SBC, IBC를 통해서 산소가 적은 혈액이 RA로 옵니다.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와서 트리거 스피드 밸브가 있네요. RA과 RV 사이에는 트리거 스피드 밸브가 있구나.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넘어가면 트리커 스피드, 이파리가 3개란 얘기예요. 트리커 스피드 밸브에 의해서 역류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구나. 됐죠? 자,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RV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은 허파로 혈액을 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렁으로 갑니다. 이 혈관을 얘기하자면 pulmonary artery가 된다는 거죠. 요거 센스 있는 사람은 요렇게 끄집어내서 pulmonary artery, PA라고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pulmonary artery를 통해서 폐로 갑니다. 풀모너리 아테리면 폐 동맥이 되겠죠.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니까. 근데 이 안에는 산소가 적다는 거죠. 그 RV에서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요 허파 동맥으로 나갈 때 밸브가 있어요. 이거를 풀모너리 밸브라고 합니다. 됐죠? 그 관로 쳐놓은 것들은 밸브인 거죠. 의미들은 거죠. 자, 다시 오른쪽만 정리해 보면 SBC, IVC를 통해서 산소가 적은 놈들이 들어왔다. 어디로? 이걸 통해서 RA로 왔다. 트리거 스피드 밸브를 거쳐서 RV로 왔다. RV에서 빡 펌프질하면서 풀모너리 밸브를 지나서 풀모너리 아테리를 통해 폐로 갔다. 자, 폐에 갔으면 이제 허파과리에서 숨을 쉬면서 산소를 실어주죠. 어디에? 적혈구에 실어주고 나면 LA로 갑니다. LA. 뭘 통해서? 풀모너리 베인.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은 허파 정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센스 있는 분이라면 적어 놓겠죠. 풀모너리 베인을 통해서 LA로 옵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옵니다. 좌심방으로. 와서 LV로 가죠. 레프트 벤트리클로. 좌심실로. 뭘 거쳐서? 바이커스피드 밸브. 여기도 밸브가 있네요.
그러니까 커스피드 밸브는 트리거스피드 밸브, 바이커스피드 밸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느냐? 에올타라고 하는 대동맥으로 피를 쏴준다는 거죠. 에올틱 밸브라고 하는 대동맥 판막을 거쳐서 에올틱 밸브, 에올타로 혈액을 쏴주고 전신으로 갑니다. 이 전신의 혈액은 다시 SBC, IBC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말이 굉장히 많은데 또 뒤쪽에 또 할 거거든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머리에 딱 갖고 있어야 나중에 생리학을 한다거나 병리학 넘어갔을 때 right heart failure, left heart failure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오른쪽 폐가 맛이 갔네요. 왼쪽 폐가 맛이 갔네. 증상이 달라요. 오른쪽 폐가 맛이 갔으면 이걸 잘 왼쪽 폐로 허파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체가 생기는 거죠. SBC, IBC 정체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식도가 늘어난다, 식도의 혈관이 늘어난다거나 포탈베인이라고 간 쪽의 정맥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만약에 레프트 하트, 그러니까 왼쪽 폐가 페일리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이제 허파에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폐가 정체가 생겨서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장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한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꼼꼼하게 간단하게 또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3분의 1, 왼쪽으로 3분의 2 정도 비스듬히 놓여 있다. 한 주먹만 합니다, 심장. 직접 만져서 이렇게 보면 조막만 합니다. 콩짝콩짝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손만 건드린다든지 터치만 해도 이놈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만한 놈이 콩짝콩짝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정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얹혀져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게 이제 대정맥이 되겠죠. SVC, IVC가 라이트 에이트리움, RA로 하고 RV가 되고 레프트 쪽,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신으로 혈액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앞면에 오른쪽 심장이 있고 실제로는 저 깊숙한 곳에 왼쪽 심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놈이 좀 더 깊이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외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있고 대동맥을 거쳐서 큰 혈관 3개가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스케마틱하게 오른쪽 왼쪽 심장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외형은 이렇습니다. 이거 조금 돌려갖고 찍어 놓은 거고요. 심장막이란 게 있는 게 이 심장도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도 있고 심장벽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설명이 있는데 엔도카디움이라고 심장 안쪽 막입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죠.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근육 파트 할 때 뼈대 근육, 심장 근육, 그 다음에 내장 근육, 윗무늬 근육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육은 똑같은 근육인데 이게 일반적인 근육하고는 조금 움직임이 다르죠.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뭐 탈분국, 재분국 할 때서 조금 다릅니다. 칼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생리학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피카디움 쪽에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 이 심장도 동맥이 있어서 동맥 쪽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죠. ATP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 동맥을 코로너리 아테리. 이게 중요한 관상동맥이라는 코로너리 아테리가 되는 거죠.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막히는 혈관이 다 이 혈관입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힌다?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부 구조는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 판막도 4개가 있다. 다 했던 거죠. 자, SBC, IVC,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자, 허파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풀모너리 아테리입니다. 아테리. 색깔은 이래 돼 있죠. 왜? 산소가 적기 때문에 풀모너리 아테리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풀모너리 아테리. 그럼 돌아오는 거는 풀모너리 베인인데 베인인데 색깔은 빨개요. 왜? 산소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풀모너리 베인이 어디로 갈까요? 이 뒤쪽 보이지 않는 뒤쪽에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가서 레프트 벤트리클을 거쳐서 이 에올타를 통해서 피가 뿜어져 나간다는 거죠.
좀 잘라놨습니다. 보시면 SBC, IVC, 라이트, 에이트리움. 이건 이파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스피드 밸브를 거쳐서 라이트 벤트리클에 오면 이 혈액은 풀모너리 밸브를 통해서 풀모너리 아테리를 통해서 허파로 갑니다. 됐어요? 허파로 가서 산소를 실어줬던 혈액들은 풀모너리 베인을 거쳐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오고, 이거는 판막이 2개입니다. 2쪼가리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혈액이 내려옵니다.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이 에올타를 거쳐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탁탁탁탁탁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절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뭐 저는 까보고 해보고 다 했으니까 아는 거죠. 한두 번 했겠습니까? 영구 기억으로 가려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SBC 위에서 오는 ACBC입니다. 슈페리어 베나 카바라고 하면 위대 정맥, IVC 인페리어 베나 카바를 통해서 혈액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젖힌 거예요. 젖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밸브가 있겠죠. 쪼가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트리커스피드 밸브라고 이래요. 예. 그래서 밸브 뭐 포스테리어 커습, septal 커습, 안테리어 커습에서 트리커스피드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사 오발레라고 사실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릴 때 다 정상적으로 막히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심실로 가면 이제 꼭지근, 힘줄근 해서 이제 밸브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안에 붙어 있고, 허파 동맥 판막이라는 풀머너리 밸브를 통해서 풀머너리 아테리, 그러니까 허파 동맥으로 혈액을 쏘게 되겠죠. 허파로 가야 되겠죠, 그죠? 요게 풀머너리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와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통해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이렇게. 지금은 요거는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틱 밸브를 좀 나타내 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왼심방, 왼심실도 보시면 됩니다. 왼심방은 여기 보시면 그 허파 동맥으로 들어왔죠. 생략해 놨습니다. 요건 허파 동맥 나가는 거니까 허파 정맥은 생략해 놨습니다. 어쨌든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가는 요 밸브, 요거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하고, 요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고, 여기에서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쏴주는 거죠. 뭐 그림만 있으면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심방은 바이커스피드 밸브, 이걸 다른 말로 마이트랄 밸브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대동맥, 이 판막을 에올틱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판막은 결국은 바이커스피드 밸브, 처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합시다. SBC, IBC,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박혀 있는 밸브, 그놈이 트리커스피드 밸브. 그 다음에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넘어가는 놈, 그놈 바이커스피드 밸브. 다른 말로 마이트랄 밸브. 자,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허파로 갈 때 밸브, 이거 풀모너리 밸브.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가는 밸브, 에올틱 밸브. 이렇게 밸브가 있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판막 여기 보시면 SBC, IVC,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니까 이놈은 트리커스피드 밸브, 풀모너리 아테리 가야 되니까 풀모너리 밸브, 풀모너리 베인을 거쳐서 레프트 에이트리움 왔고 레프트 벤트리클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바이커스피드 밸브, 다른 말로 마이트랄 밸브. 자, 여기서 에올타, 이거는 생략돼 있죠? 에올틱 밸브. 생략돼 있는 거 여기다 보내놨네요. 대동맥과 허파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심방심실에서 내려가는 놈은 꼭 무슨 낙하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동맥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 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좋은 그림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요 놈은 이파리가 2개로 돼 있죠. 그러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는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놈은 이파리가 3개죠. 트리커스피드 밸브. 이 놈은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내려가는 위치에서 찍은 그런 밸브 모양입니다. 이렇게 꼭 무슨 그것처럼 되어 있어요. 낙하산처럼. 근데 레프트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아닌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그러니까 심실에서 나가는 밸브는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상동맥 나가는 거 보이니까 요놈은
에올타에는 에올틱 밸브가 되겠고 요거는 풀머너리 밸브가 된다는 거죠. 관상동맥은 중요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든 혈액이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열리자마자 바로 관상동맥,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판막 이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박스에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심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위치는 알아야 되죠. 그래도 생리학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SA 노드, AV 노드, 그다음에 히스 번들, 푸킨제 5인데 그림 보시면 됩니다. 요게 사이노 에이트리얼 노드입니다. AV 노드. 여기서 시작입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심장은 자기가 스스로 뛴다. 스스로 뛴다. 어디서? 여기서 신호가 옵니다. 뛰어라! 하고 자극이 주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V 노드입니다. SA 노드, AV 노드까지 자극 전달이 되고 여기서 히스 번들을 거쳐서 이거 방실다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히스 번들을 거쳐서 심실벽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전기적 자극이. 그리고 푸킨제 5라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좌우측으로 펼쳐져 있는 신경이 쫙 펼쳐져서 한꺼번에 같이 심장을 수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심장 수술할 때 이런 데 건드린다거나 이런 데 건드리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것들이 리듬이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긴다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사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갖고 어떤 군데를 갖다가 자극을 한다거나 여기다가 꽂아갖고 전기적 자극을 새로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이나 치료 같은 것들도 시행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심장을 이제 관여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물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연예인 만났을 때 수축력이 증가하고 박동수도 증가한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둘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박동수만 떨어지고 수축력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된다 하더라도 수축력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 아까도 언뜻 얘기했는 코로너리 아테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레프트 코로너리. 크게는 두 가지죠, 사실은. 오른쪽, 왼쪽. 근데 왼쪽은 두 개로 나뉩니다. LAD랑 썰컴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세 개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RCA, LAD, 썰컴 이렇다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 레프트 메인이 내려오다가 LAD라고 하는 혈관, 뒤로 돌아가는 썰컴이라고 하는 혈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키마틱에 찍어 놓은 건데 레프트 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레프트 메인에서 썰컴이라는 혈관이 있고 LAD라는 혈관이 있고 요거는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가 됩니다. 모양을 조금 돌린 거예요. 이거는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 LAD라는 혈관, 썰컴이라는 혈관. LAD하고 썰컴은 레프트 메인에서 나온다. 물론 중간중간에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RCA는 뭐 PL이라는 브랜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PL 이런 브랜치가 있고 LAD에는 다이고날이라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거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썰컴에서도 브랜치가 있습니다. OM이라고 해서 마지날 브랜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넘버링 돼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 CAG라고 해서 코로너리 안지오그라피 같은 거 하면 어디에 혈관이 막혔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안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 많이 막혔으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이 되는 혈관들이 이렇다는 거죠.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썰컴 보이는 거고요. 썰컴의 브랜치인 마지날 브랜치, LAD가 이렇게 가는 거고 다이고널 브랜치가 보이는 겁니다. RCA가 이렇게 내려가고 뒤쪽에 있는 브랜치들도 이렇게 보이는 영상을 한번 올려 본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액 흐름을 이제 보통 시작을 SVC, IVC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SVC, IVC 와서 2번 RA, RV, 그 다음에 풀모너리 밸브, 그 다음에 허파로 가죠. 렁으로 갔죠. 풀모너리 아테리, 렁에서 풀모너리 베인 거쳐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바이커스피드 밸브, 마이트랄 밸브, 그다음 레프트 벤트리클 8번 거쳐서 에올틱 밸브 거쳐서 에올타로 가죠. 에올타 갔으면 다시 머리 쪽 가는 것도 있죠. 베슬 3개가 있어서 머리 쪽 가고 전신을 돌아서 다시 SBC, IVC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허파동맥, 허파정맥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요약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온몸 순환에 있는 혈관들은 중요한 것만 딱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야 되는 혈관들이 있어서 몇 개만 보시면 되는데 대동맥은 대동맥 아치가 에올틱 아치가 넘어가면 혈관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불편한데 여기 보시면 브론키오세팔릭 트렁크가 먼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그 다음에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꼭 뿔처럼 3개가 에올틱 아치에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 모양 그렇게 돼 있고 가슴 쪽, 배 쪽 넘어가면서 대동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각 브랜치들을 내면서 혈액을 공급해주고 이게 이제 배꼽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고 나면 다시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 이름이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올텍 아치라고 하는 대동맥 활에서 보시면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이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랑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트렁크 하나,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하나,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이렇게 에올틱 아치에서 직접 분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요 놈들이 머리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대동맥 박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실제로 상행 대동맥을 그 침범을 하면 무조건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행 포함하지 않고 하행만 돼 있으면 좀 지켜봐요. 왜냐하면 압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보호를 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상행 대동맥은 거의 박리가 있을 때 수술하고 상행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통 시술로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 보여주는 건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촉지되는 가능한 혈관들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심장이 뛰는지 알 수 있는 혈관들. 목 있죠?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그 다음에 허벅지, 팬티 라인 옆에 있는 페모랄 아테리. 그리고 발등에 도잘리스 페디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라디알 아테리 같은 것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있는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라디알 아테리, 페모럴 아테리, 그 다음에 도잘리스 페디스 이런 것들은 촉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윌리스 서클이라고 머리 쪽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런 서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포베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팔동맥, 팔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ABGA라고 하는 샘플할 때 중요한 이 라디알 아테리와 얼라 아테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손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엄지손가락에 라디알 아테리랑 새끼손가락에 얼라 아테리가 있는데 어디에 채취를 할 것이냐. 보통 라디알 아테리 하거든요. 엄지손가락 있는 부위에. 근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누르죠. 딱 눌러서 펼쳐갖고 하얗게 보이죠? 근데 이게 라디알 아테리, 엄지손가락 쪽을 떼서 빨갛게 충혈이 되면 라디알 아테리가 괜찮은 거죠. 다시 딱 해서 쫙 하얀데 반대쪽 새끼손가락을 놨는데 지금 충혈이 되는데 충혈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라디알 아테리만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고 얼라 아테리는 펑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라디알 아테리에다가 ABGA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ABGA를 해서 만약에 클라팅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른손 잘라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이 알렌 테스트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의 동맥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팝니티알 아테리는 전에 관절하면서 팝니티알 아테리가 문제가 생기면 응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한번 이것도 또 박스에다가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도잘리스 페디스 만져보고 팝니티알 아테리 손상이 있는지 빨리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과 동맥 파트만 하도록 하고 요 다음 시간에 정맥과 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